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49회입니다. 폐원군은 만약 문사의 방식으로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궁궐의 많은 사람 앞에서 초나라 왕을 윽박지르는 한이더라도 반드시 합종 맹약을 받아야 비로소 조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같이 갈 선배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집에 있는 식객 중에서 선발해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어렵지 않게 선발했는데 나머지 한 명을 쉽게 구하줘서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식객 중에 모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병원에게 스스로 자신을 추천했다. 지금 공자께서는 초나라와 합종을 맺기 위해 문화의 식객 20명을 대동하시는데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하니 저를 그 일행에 끼워 같이 동행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에 병원이 모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 집에 온 지 몇 해나 되었어? 모수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병훈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것 같아서 송곳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금방 세상에 알려지는 법이요. 그런데 그들은 내 집에 3년에 계셨지만 한 번도 다른 선비들이 당신을 칭찬하여 추천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대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것은 곧 당신이 별다른 재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오. 그러니 이번에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집에 남으시오. 그러자 모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주머니 속에 넣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수가 일찍이 주머니 속에 있었더라면 송곳이 나올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송곳자로 모두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평원군은 결국 모수가 동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먼저 선발된 19명은 서로 뭉칠수록 모수를 비웃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일행이 초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대화와 장면을 거친 끝에 19명 모두가 모수를 존경하게 되었다. 드디어 평군이 초나라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초나라 왕과 함종에 대해 의논을 나눴지만 반날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19명은 모수에게 선생께서 가보시오라고 원했다. 모수는 즉시 칼을 움켜잡고 한 걸음의 계단 위로 뛰어올라 평군에게 말했다. 합종의 이해는 단 두 마디면 결정될 일입니다. 지금 해 뜰 때부터 시작하여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 초나라 왕이 평군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저희 식객우리는 모수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은 모수를 부렸다. 왜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가? 내가 너희 주인과 배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자 모수는 칼자루를 손에 잡은 채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외쳤다. 대왕께서 저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10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대왕의 목숨이 저희 손에 달려있을 뿐 초나라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앞에 계신데 저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옛날 은나라 당왕은 겨우 70인 땅을 가지고 천하를 거느리는 왕이 되었으며 주나라 문왕도 10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지만 결국 모든 제후들을 복종시켰는데 그들의 사줄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은 형세를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천하의 자신들의 권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천하 땅 사방 5천리가 넘고 창을 잡은 군사가 100만이나 됩니다. 이는 패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이 강력한 힘에 대적할 군대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진나라 장군 백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불과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를 한번 공격하여 영과 영을 점령하고 두 번 공격하여 일영을 볼라왔으며 세 번 공격해 초나라 종로를 격보했습니다. 이야말로 초나라로서는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일 것이며 우리 조나라조차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대왕께서는 오히려 수치를 모르 계십니다. 합종은 초나라를 위한 것이지 조나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앞에 계신데 저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초나라 왕은 고개를 끄덕이 말했다. 맞소. 확실히 선생의 말씀이 없소. 내 이 나라의 모든 힘을 쏟아 조나라와 합종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리다. 이에 합종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모수가 물었다. 초나라 왕은 결정하였소라고 대답했다. 모수는 초나라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져오시오라고 명령했다. 모수는 두 손으로 그 피를 따간 우리 gen단을 받친 채 무릎을 꿇고 초나라 왕에게 올렸다. 마땅히 대왕께서 먼저 피를 드시고 합종 맹약 확정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인 어르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초나라의 궁에서 합종의 맹약이 맺었다. 모수는 왼손에 구리 쟁반을 들고 오른손으로 19명을 손짓에 불렀다. 그들도 계단 아래서 쟁반의 피를 마시도록 하시오. 그들은 특별한 재주 없이 그저 평범하지만 그래도 임무를 완성한 생민이 이야말로 남의 힘을 빌려 자기 임무를 완성한 사람들이요. 조나라와 초나라의 합종을 완성시킨 후 병군이 조나라로 돌아와서 탄식에 맞이 않았다.
내가 다시는 선비들을 평가하고 관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선비들을 많으면 수천 명, 적게 말해도 수백 명을 만나보고 스스로 천하에서 얻기 어려운 인재를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모수 선생의 경우는 내가 완전히 몰라봤다. 모수 선생이 소나라에 한 번 가서 소나라의 지위를 저 유린한 구정들이보다도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다. 모수 선생은 다만 세체를 가지고 100만 대군보다 큰 위력을 발휘했다. 이제 정말 나는 더 이상 선비들을 감히 평가하고 살펴보지 않겠다. 그리고 병군은 즉시 모수를 상경할 것이다. 그 후 전나라는 춘신군에게 군사를 주어 조나라를 독해하였으며 위나라도 신령군도 징비의 군사를 빼앗아 조나라 구원에 나섰다. 그러자 진나라는 이들 구원군들이 조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한단을 포위해 왔기 때문에 한단은 함락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병군은 대단히 근심하였다. 이옥은 사람의 지혜를 얻게 한다. 이때 이동이라는 한단 진찰의 아들이 병군을 찾아왔다. 공자께서는 조나라가 망한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병군은 조나라가 망하면 나는 포로가 될 텐데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동이 정색을 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한단의 백성들은 뗄감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뼈를 뗄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고 있는 실정이 놓였습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는 후궁이 100명도 넘으며 신이와 하늘들까지도 비단옷을 감고 곡식과 고기를 나무서 버릴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누더기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지게미와 쌀개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이 상황인 말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무기도 다 떨어져서 나무를 깎아 창고 화살을 만들고 있는데 공자께서 여전히 청동과 옥으로 만든 진귀한 기물과 악기들을 향유하고 계십니다. 진나라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공자께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자께서는 부인 이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절대오에 편입시켜 성을 지키고 노역을 분담하게 하며 집안의 모든 물자들을 처분해 병사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병사들은 반드시 공자의 높은 은덕에 감격할 것입니다. 병군이 이동의 말에 따르니 즉시 결사들을 지원하는 3,000명의 용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동은 그 결사대에 참여하여 진나라 군대와 결전을 하셨다. 그러자 진나라 군대는 3,000리를 우퇴하였으며 때마침 조나라와 위나라의 공군이 도착하니 진나라 군대는 철수하게 됐다. 마침내 한단은 포위에서 풀려나 평화를 되찾는 데 불행히도 이동은 진나라와 전쟁 중 전사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후에 봉해졌다. 그 무렵 조나라에 와있던 유색의 우경은 신령군이 구원병을 이끌고 한단을 구한 것을 명분을 하여 병군에게 봉업을 더 사사해야 한다고 조나라 왕에게 청하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공손용이라는 선비가 한밤중에 급히 말을 타고 병군에게 달려가 버렸다. 지금 우경은 신령군이 한단을 구해준 것을 명분으로 공자께 봉업을 더 주도록 대왕께 청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언지요? 이에 병국은 그렇다고 하고 대변했다. 그러자 공손령이 차근차근 말했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대왕께서 공자를 조나라 재상에 임명하신 것은 공자의 지혜와 재주가 조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넓은 영제를 공자에게 제공한 것은 공자께서만 공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공자께서 왕의 친척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또 재상의 배설을 받았고서도 재주가 없다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영지를 받을 때도 공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 스스로 왕의 친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령군이 한단을 도운 것이 스스로의 공적에 대해서 영제를 받는 것은 이전에 친척이라는 신분으로서 영제를 받아놓고 이제는 일반인처럼 다시 공적을 따져서 영제를 더 받으려는 결과가 되니 이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지금 무경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성공하면 그것을 이유로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며 일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도 공자를 위하여 봉업을 신청했다는 음행으로서 공자께 생색을 내려는 것입니다. 우경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병군은 마침내 우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군은 조나라 효성왕 15년에 세상을 떠났다. 병군의 자손들이 그의 봉제를 계승하였는데 그의 후사는 조나라 멸망과 함께 단절하였다. 30. 춘신군 열전. 시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춘신군은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허리요 성은 황씨이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워 지식이 박학하였으며 초나라의 경량왕을 모셨다. 경량왕은 항을이 변론을 잘한다고 생각해 그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당시 진나라는 이미 백기를 파견하여 한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하도록 하여 화양에서 그들을 패퇴시키고 장군 망묘를 포로로 잡았다. 이에
한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에 굴복하여 상국으로 모시게 되었고, 진나라는 백기를 파견하여 한나라와 위나라와 함께 진공하여 청나라를 공격하고 되었다. 백기의 군사들이 아직 출병하지 않았을 때 초나라 왕은 황허를 진나라에 파견하여 진나라의 이 계획을 듣게 되었다. 이때 진나라는 이미 초나라의 많은 영토를 점령하여 무와 금정지방 등을 빼앗고 이어 인과 영지방을 함락시켰으며 동쪽으로는 경릉까지 제압하여 초나라 경량왕은 동쪽으로 피신하여 진연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황허는 일찍이 초회왕이 진나라 유인책에 빠져 진나라를 방문했다가 결국 속아서 응려되었다. 죽은 것을 보았다. 경량왕은 회왕의 아들로서 진나라는 그를 근본적으로 무시하여 한번 출병하면 단숨에 초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황허는 진나라 소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모든 일은 극에 이르면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겨울과 여름의 순환과 변화가 바로 이러한 증거로서 사물의 발전이 극에 이르면 위험하게 됩니다. 높이 쌓아 올린 밭돌이 바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지금 대왕의 영토는 천하에 더 넓게 확대되어 동서남북 끝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설사 만성을 지닌 천자의 영토라 해도 이렇게 커다란 영토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선교를 하늘에 파견하여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신데 선교는 자신이 관장하던 땅을 진나라에 합병시켰습니다. 이는 대왕께서 군대를 사용하거나 위세를 과시하지 않냐고도 백리의 땅을 얻은 것이니 실로 대왕을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왕께서는 또 군사를 일으켜서 위나라를 공개하여 수도 대량의 통로를 봉쇄하고 위나라를 완전히 격파하셨습니다. 그 뒤 대왕께서는 병사들을 휴식하게 하여 정돈하게 한 다음 2년 뒤에 다시 출병하여 위나라를 복속시키고 진나라와 전나라의 통로를 열었으며 초나라와 조나라를 연결하는 요충지를 끊었습니다. 이러한 대왕께서 만약 이미 이루신 공직과 위세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여 탈취하는 욕심을 적게 하시고 대신 인의를 널리 베풀어 보완하도록 하신다면 이는 실로 사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며 오피아도 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이러한 시작하기 쉬워도 끝맺기는 어렵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옛날 지백은 오직 조나라 정벌의 좋은 점만을 생각하여 오히려 자신이 유차해서 조나라와 한나라의 연합 업무에 빠져 스스로 죽는 화를 알지 못했으며 우왕부차는 전나라 정벌의 좋은 점만을 알아 그로 인하여 월나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고 우왕부차에게 패배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큰 공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 후나라의 유한을 맞바꾼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초나라의 존재를 정하시고 일단 초나라를 멸망시킨 뒤 곧바로 한나라와 위나라가 더욱 강대해질 것을 믿고 계십니다. 저는 대왕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대왕과 우호적이라고 믿고 계시니 이는 바로 오나라가 월나라를 믿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이 됐건대 적에 대하여 관용해서는 안되고 피해는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나라와 위나라가 지금 겸손하고 공경하는 척 꾸미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실제로는 대왕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대왕께 후한을 없앨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대왕께서는 한나라와 위나라에 대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베푼 덕을 얻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원망만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진나라의 우왕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그들의 힘을 빌려 초나라를 공격하니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대왕께서 초나라를 공격할 때 어떻게 출병하시겠습니까? 한나라와 위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실 것인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출병하는 그날부터 대왕께서는 대왕의 부대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왕께서는 초나라를 공격할 때 한이 조이 네 나라에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서 대왕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는 동안 반드시 위나라가 출병하여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옛 송나라의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나라는 남진하여 초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수역은 반드시 제나라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나라를 강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과 위의 강대함은 이제 진나라와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